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은 다이버가 익수, 즉 그 물에 빠져서 죽는 게 아니고 물에 빠졌는데 일단은 살아나는 그런 유사액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그 가슴 아픈 옛날 이야기부터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솔직히 1991년인지 2년인지 헷갈려가지고 의문표를 붙여놨고요. 그때도 추석 연휴 때였습니다. 울진 규잼초에 계시는 그 다이빙샵 운영하시는 분이 사실은 동해안에서 첫 그 다이빙 전용선 FRP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걸 진수식을 했고요. 거기에 제 기억으로 우리 이선명 대표님, 사진 찍으시는 이성우 씨, 그 다음에 비디오 많이 찍으시는 고태식 씨하고 다 거기에 와 계셨고, 저도 친구들 몇 번 모시고 갔습니다. 제가 그 입수하려고 일어서서 위치를 이동하는데 그 사다리를 배 위에 올려놓은 그 사다리에 제가 핀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는데 그냥 넘어지면 다치겠다 싶어서 제가 킥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물에 들어가 보니까 마스크도 벗겨지고 웨이트도 벗어지고 참 난감한 상태로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갑자기 다이버 세 분이 수면으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세 분의 팀이 같이 하강을 했고요. 바닥에 도착해서 대충 추스려서 두 분이 유영을 시작했습니다. 가다가 뒤로 돌아보니까 한 명이 오질 않아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다이버 한 분이 팀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경 속에는 물이 가득 차고 당연히 호흡은 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급하게 수면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뭔지 좀 소란스러워서 제가 물에 떠 있는 상태에서 그 선장님에게 빨리 가보라고 보냈고요. 가서 다이버를 배에 싣는 것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고무 보트가 열심히 저한테 달려와서 저를 싣고 역시 그 배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다이버 한 분이 쓰러져 있고요. 제 기억으로 그분 수트 속에 그 대변을 봐놨더라고요.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물에 빠지거나 하나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항문이 열리면 사망했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어쩌면 돌아가셨다는 수신호를 하는 그때 선장님의 표정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그분을 바로 눕히고 바로 보고 듣고 느끼고를 했습니다.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기도를 뒤로 제껴서 확보했는데 그때 보니까 입안에 그 오징어인지 라면인지 막 이런 것들이 구토에 의해서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입으로 직접 다 빨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심호흡 2번 해서 구조호흡을 훅 한번 불고 두 번째 불었는데 그 다이버가 벌떡 기침을 하면서 깨어났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소생을 해서 그때 그 추석 연휴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앰뷸런스와 그 다음에 그 후포에 있던 그 병원에 그 산소 탱크를 2개 정도 더 싣고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때만 해도 서울에 그 챔버가 있는 병원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 옮겼고, 나중에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 달 동안 20여 회의 챔버 치료를 받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챔버 치료요? 뭐 이렇게 하고 더 이상 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분이 소생했다는 게 아주 기쁜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데자뷰라고 하죠. 지난 9월 11일 저희 식구가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의 연락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거기에 고무보트 12인승이 있는데 그때 8명 팀이 한 팀이 있었고 저희들이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탈 13명이 되니까 그게 12인승이어서 제가 양보하고 곧 도착할 울산에 강사님하고 저는 같이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양보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 강사님, 보트 선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박사님, 형수님이 물에 들어가자마자 급상승을 해서 의식을 잃고 지금 배후에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배가 바로 들어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마 그때 조금 그 속된 표현으로 맛이 좀 갔던 것 같아요. 어떤 다이버가 그 백로를 했고요. 이거는 뭐 명확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웨이트를 너무 많이 찾거나 혹은 그 부력 조절기에 공기가 없었든지 바로 하강을 하고 마스크 안에 물은 들어오고 막 내려가니까 어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다른 분들이 그 하강하고 있는데 옆으로 마치 어떤 떨어지는 돌처럼 바위 위에 이 탱크로 쿵 하고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그분들이 가보니까 호흡을 하지 않고 있었고 역시 마스크 안에는 물이 가득 들어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 다이버 분을 급히 함께 상승을 해서 보트 위로 올렸고요. 그 선장님이 보니까 형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닮아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고 제가 최효숙 트레이너는 그렇게 사고당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그분은 그 물에 대한 어떤 능력 뭐 이런 게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 보트에 쓰러져 있는 분을 보고 역시 보트로 뛰어 올라가서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미약하게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환을 확인하는데 순환도 있었습니다. 호흡이 많이 좀 약해져 있어서 바로 그 묻수로 올리고 119를 부르고 해서 이분을 모시고 저는 정말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당황했는지 얼굴도 너무 똑같고 심지어는 손모습도 같았습니다. 수트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분이 내 모르게 언제 이렇게 수트를 하나 장만했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울진의료원으로 119로 후송을 했고 울진의료원까지 가서 환자를 최효숙으로 등록하고 보호자를 강영천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수영복을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호흡이 돌아와서 산소를 그 이동 중에 계속 썼더니 혈액의 산소 분포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장으로 가서 내 전화기, 옷 뭐 이런 것 좀 챙겨야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그 보호자분이 오셨는데 저는 그 보호자분이 보호자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 제가 보호자인 줄 알았으니까. 현장으로 좀 데려다
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친절하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현장에 그 샵에 도착하니까 그 형수님이, 최윤숙 트레이너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제 눈에는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너무 아마 이게 당황해가지고 많은 실수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분은 제가 오늘 확인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 가 있다가 좋아져서 일단은 퇴원했고 며칠 후에 병원에 다시 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러고 나서 오후에 다이빙을 했습니다. 익사와 익수는요, 익사는 물에 빠져서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사자가 사망 사자죠. 익수는 물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익수해서 사망하면 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drown이라고 하면요, 익사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익수는 물에 빠졌다, 물에 들어갔다 해서 immers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immersion은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게 다 익수입니다. 거기서 조금 위험한 상태에 이제 처해서 사망하기 직전에 나오게 되면 이게 유사 익사, 익수, 2차 익사, 그 다음에 뭐 드라이 드라운이라고 하는 용어도 의학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희들이 정말 드물게는 물에 빠졌는데 폐 속에서 물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유일한 설명은 우리가 후두에 경련을 일으키면 후두가 다 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폐 속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우리가 소위 물 먹는다는 표현이 물을 삼키면서 폐 속으로도 물이 들어갑니다. 특히 바다에서 익수를 하게 되면 그 소금물이 기관지, 그 다음에 폐포로 들어가면서 그 폐포에 있는 소위 표면 활성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Surface Active Substance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기도, 폐포가 눌러붙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나가게 됩니다. 익수 때는. 그렇게 되면 추후에 이 폐포의 유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죄송합니다. 익수를 하게 되면 호흡이 중단될 거고요. 호흡이 중단되고 시간이 지나면 심장 박동도 중단되고, 그래서 뇌사를 일으키면 그게 바로 익사로 이어지는 거죠. 익수 때 소위 말해서 물에 빠졌던 사람을 건져내보면 뭐 의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피부가 아주 창백해지고 차집니다. 결국은 물이 차니까 식기도 하지만 산소가 몸 쪽으로 못 가니까 창백해집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배가 빵빵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흉부에서 통증을 느끼고요. 다행히 이 기침을 하고 호흡곤란이 있는 사람은 이제 의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익수했던 사람들이 구토를 일으키면 그 토사물이 기도를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익수했던 분이 이게 수면이나 육지로 이렇게 옮겨지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해서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익수하신 분에 대한 응급처치는 우선 의식과 호흡과 순환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응급처치 교육은 특히 익수 같은 상황에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산소를 줄 수만 있다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119를 호출을 하는 것이 산소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다이빙 보트에 산소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실제 그 부둣가에서 다이빙 사이트까지 뭐 5분, 10분, 뭐 길어도 20분 이렇죠. 물론 뭐 그 남해나 안 그러면 동해에서도 그 왕도를 가고 하는 배들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이런 데에는 산소를 구비해야 됩니다. 비록 가까이 나가는 배도 이 산소를 준비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서 폐나 호흡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익수시에 할 수 있는 대비는 대충 그렇습니다. 익수했던 사람도 바로 사망하면 익사죠. 그러나 익수해서 아직 의식이 있건 없건 환자가 호흡을 하고 있어도 이분들은 익수해서 건져낸 사람들은 보통 24시간 동안 생존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전에 뭐 돌아가시면 이제 익사 환자가 되겠죠. 또한 찬물에서는, 차가운 물에서는 오랫동안 물에 빠져 있었더라도 이분들은 건져내서 인공호흡, 뭐 심폐소생술을 가해줬을 때 생존 가망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크게 근거가 없는 어떤 뭐 통계 중에는 물에 빠져서 30분이 된 사람을 건져서 살아난 경우도 있다. 이런 뭐 서술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익수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폐렴을 가장 신경 써야 됩니다. 이 폐렴 때문에 그냥 집에 갔다가 이 폐렴이 오고 폐포가 이렇게 콜랩스라고 하죠. 이렇게 허탈하면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순식간에 호흡 곤란이 오고요. 이것이 지속되면 뇌손상, 저산소 혈증 때문에 오죠. 그래서 이게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피 속에 있는 어떤 그 화학적인 물질들의 균형이 망가집니다. 살아나더라도 뇌 손상 때문에 영구하게 의식을 상실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게 저 다이버의 경우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에서도 그 다이버를 육상에 옮기고 119가 왔는데 그분들에게 지금 이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빨리 울진의료원 응급실로 좀 데려가 달라고 하니까 그 119 대원 분께서 이건 다이빙 사고이기 때문에 빨리 챔버 있는 병원으로 옮겨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울진의료원에 갔는데 울진의료원에 계시는 그 응급실 당직 의사 선생님께서도 챔버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것이 이 응급실에 온 의사가 말이 많으면 환자한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싫어합니다. 제가 혹시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물에서 익수를 했다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효수 트레이너의 경우는 중풍이나 심장마비 외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워낙 물에 오랫동안 다이빙을 했고 워낙 물에 대한 친화력이 강해서 그냥 뭐 내려가다가 이게 의식을 잃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뇌 MRI, CT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응급실에 계신 당직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선생님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뭐 그런 기분이 들더라도 제가 보면 지보다는 선배일 텐데 말을 이렇게도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챔버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챔버에 들어가게 되면 고압 산소의 효과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유리합니다. 그러나 금방 물에 들어가서 금방
급하강을 해서 금방 데리고 올라오는 사람에게 챔버에 갈 필요가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죠. 이거는 응급실로 가면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판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응급실에서 일을 할 만한 의사라면 이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잠수복을 입고 다이빙 장비를 사용하고 생긴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챔버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그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익수, 물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정신이 들면 괜찮아요 저 집에 갈래요라고 합니다. 왜냐? 부끄럽습니다. 이 시체말로 쪽팔려서 병원에 있기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 막 물리고 안에 괜찮다는데 왜 그래요? 뭐 이렇게 합니다. 절대 그냥 그 사람이 집에 가게 두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익사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병원, 그것도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바로 산소를 주고 그 이후에 이분의 폐가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면밀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이 증상이 48시간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수 물에 빠졌던 환자는 병원에 오면 반드시 최소 3일입니다. 72시간 동안 응급실이든 중환자실이든 일반 병실도 괜찮습니다. 대기하면서 이 폐에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잘 관찰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엑스레이는 익수 환자를 저희들이 가슴 흉부 X선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왼쪽에는 이렇게 검게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건강한 폐를 볼 수 있는데 이 오른쪽은 허연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 부분이 지금 폐렴을 일으킨 그런 상태죠. 이것도 잘 치료하면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최소 72시간 동안은 병원에 계시면서 상태를 확인을 한 다음에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퇴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익수라는 제목으로 제 아픈 지난 추석 연휴에 있었던 그 슬픈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이빙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 또 경험을 많이 쌓으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다이빙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